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브리핑 6월 9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패친 한 분께서 그 생방송을 보시고 리플을 달아주셨는데요. 왜 섬마을이라고 표현하느냐, 흑산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고민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 중에 좀 진전된 게 있는데요. 성폭행범 3명이 범행 도중에 관사 근처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경찰에 의해서 확보됐다고 합니다. 이 CCTV가 왜 중요하냐면 공모를 입증해야 되는데요. 공모가 입증이 되면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흑산도와 그 외딴 그 섬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가능한지 최근에 나왔던 상황을 좀 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 한 포인트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신안군의 경찰서 신설이 번번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신안군에는 총 15개 파출소와 90여 명의 경찰이 1,000개 정도 되는 섬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신안군 관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대표적인 게 그 일부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된 염전노예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그 경찰서 신설을 전남도가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다시 신설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경찰서 신설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신안군에는 총 4만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소식이 또 있는데요. 그 신안군 관내에서 양귀비 1,000그루를 재배하는 것을 해경이 찾아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양귀비는 대표적인 마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중죄를 부과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번 성폭행범 얼굴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요. 목포경찰서가 공개를 않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안 군수를 포함한 신안군 관내 37개 지역사회단체가 성폭행을 당한 여교사와 국민들께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대 백인 학생이 그 강간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잡힌 수영 선수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참작해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 주민들이 아주 공분을 해서요,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소환에 찬성한 사람 숫자가 이틀 만에 5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어제 큰 소식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12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본확충 펀드 11조 원과 정부 직접 출자 1조 원에서 총 12조 원인데 조선사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이번 결정을 해서 조선 3사와 해운 2개사 총 5개사를 모두 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 결국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이걸 막는 것 아니냐는 것과 이번에도 구조조정 기회를 또 놓치는 것 아니냐는 실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3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산업은행인데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현재 아시아인프라은행 부총재로 베이징에 가 있는데요. 경향신문과 돌발 인터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임종용 금리위원장 세 사람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본인은 그냥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 부실에 대해 가장 큰 관리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책임 전가 아니냐,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아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장은 연봉이 꽤 높은 자리인데요. 그 홍 부총재가
인수위 때부터 정권 실세라고 그 얘기를 듣던 분인데 본인이 전혀 뭐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떠넘기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우조선 관련해서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는데요. 김순환 검찰총장 직속으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그 결성이 돼서 그 수사단의 첫 작품으로 어제 대우조선, 산업은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15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이 됐고요. 분식회계와 부실은폐,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과정이 적절했는지, 정관계 유착이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특수단은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각국회가 드디어 그 개원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를 하고 더민주는 국회의장 인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육선인 문희상 의원하고 정세균, 이석현, 박병석 의원의 사파전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연비 조작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골프 등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 조작을 벌였고 그 2년간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서류에서 시험 일자, 데이터, 차량 무게 등 48건에 달하는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독일과 미국 등의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계 1위 브랜드는 구글입니다. 애플을 제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를 보면 구글의 기업 가치가 2,292억 달러고 2위인 애플은 2,285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3단계 떨어진 48위에 1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평도의 눈물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어선 때문에 꽃게잡이 그 어획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어선 200여 척이 저희는 하지 못하는데 저인망이라 그래서 뭐 완전히 그 치어까지 다 훑어내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저인망까지 사용해서 그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LL 부근에 주로 머물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다고 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폐장된 다우지수는 1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027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동결이 우세하지만 깜짝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유가는 50달러를 넘어서서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서 글로벌 투자 시장은 당분간 그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다 보니까 에어컨 판매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 내놓은 무풍 에어컨은 넉 달 만에 1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LG전자는 가동률이 140%를 기록 중입니다. 유커가 또 찾아온 소식도 있는데요. 서울시와 중국 국영여행사가 함께 1,000명 정도의 유커를 모집했는데 오늘 단오절 행사로 남산에서 청포물 머리 감기 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해서 어려운 경기가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저희 이데일리가 단독성으로 보도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0년 된 아파트 4만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상계동인데요. 순차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주공 8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로 한화건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주공 5단지도 재건축 채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상 10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시콜콜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